아날로그 변복조 회로에 이어서 이번에는 두 번째 디지털 변복조 회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디지털 변복조 회로의 학습 목표부터 살펴볼게요. 디지털 변복조가 무엇인지 그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변복조의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가 종류는 무엇이 있고 각각 어떤 방식으로 변조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디지털 변복조와 아날로그 변복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거를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갑니다. 자, 일단 아날로그 변복조, 우리가 지난 단원에서 배웠던 아날로그 변복조부터 살펴볼게요. 아날로그 변복조는 아날로그 신호를 고주파의 또 다른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서 전송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복조라는 것은 변환이 된 변조파 아날로그 신호를 원래의 저주파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디지털 변복조는요, 처음에 원래 신호가 디지털로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로 되어 있는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서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자, 복조할 때는 아날로그 신호를 받았으니까 그거를 다시 원래의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거를 디지털 복조라고 얘기합니다. 자, 디지털 변복조의 개념을 살펴볼게요. 디지털 변조는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디지털은 뭐고 아날로그는 뭘까요? 자, 디지털은 디지털 신호 0과 1로만 이루어진 신호를 얘기합니다. 자, 아래 그림을 보시면 B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B 그림에는 1, 0, 1, 1, 0, 0, 0, 1. 자, 신호가 0과 1 딱 두 가지로만 표현된 걸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생긴 디지털 신호를 진폭으로서 달리하느냐, 주파수로서 달리해서 변환하느냐, 아니면 위상으로서 달리해서 변환하느냐에 따라서 ASK, FSK, PSK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디지털 변복조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디지털 변복조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비트 에러율과 점유 대역폭, 주파수 대역폭이죠. 점유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폭 두 가지를 고려했을 때 PSK가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ASK, 즉 진폭, A는 앰플리튜드, 우리 이전 시간에도 AM 배울 때 이 단어 나왔었죠. 진폭이라는 뜻의 앰플리튜드. 진폭을 변환하는 방법은 저속 데이터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AM과 같이 잡음에 민감합니다. 진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방해 요인을 받으면 신호는 진폭이 가장 먼저 찌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서로 다른 진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찌그러진 진폭인지 아니면 원래 신호의 진폭인지를 구분해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AM 신호, 즉 AM 신호나 ASK 같은 진폭을 변조한 파형들은 잡음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PSK, 즉 위상을 변조하는 방식과 함께 사용이 되고요.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러를 복구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FS는 2대 F도 프리퀀시의 약자겠죠. 주파수 변조 방식 FM처럼 잡음에는 강합니다. 왜냐? 진폭이 일정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일정하기 때문에 잡음에는 강합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은 0과 1로만 되어 있습니다. 신호가 0과 1 딱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변조가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디지털 변조의 핵심입니다. 자, 디지털 변조 회로는 진폭 편의 변복조 회로, 주파수 편의 변복조 회로, 위상 편의 변복조 회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변조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변조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진폭은 앰플리튜드 A로 시작을 하고요. 주파수는 프리퀀시 F로 시작을 하고 위상은 페이즈라고 해서 우리가 P라는 이 약자를 사용합니다. 자, 제일 먼저 ASK 진폭 편의 변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디지털 신호는 1과 0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의 디지털 신호, 변조해야 하는 디지털 신호가 자,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파형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 반송파죠. 즉 아날로그 신호로 된 고주파의 데이터를 실어서 보낼 그 기반이 되는 반송파를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P변조파인 ASK 파형은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자, 0과 1을 무엇으로서 구분한다? 진폭으로 구분을 한다. 자, 1일 때는 진폭을 원래대로 반송파의 진폭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자, 0일 때는요. 진폭을 제로로 만듭니다. 1일 때 반송파의 진폭 그대로 자, 요 높낮이 이 세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을 진폭이라고 하죠. 1일 때 진폭 그대로 가져가고요. 신호가 0일 때는 진폭을 0으로 만듭니다. 자, 또다시 1이니까 반송파의 진폭 그대로 가져가고 또 0이 나오면 진폭을 0으로 만들고 자, 파형만 보셔도 이거는 ASK의 파형이구나를 잘 알아보실 수 있겠죠. 자, 밑에 설명, 글씨로 된 설명을 볼게요. 디지털 데이터 값, 즉 0과 1을 반송파와 혼합합니다. 그래서 ASK 변조 신호를 생성하고요. 변환기는 디지털 0과 1을 각각 이진 펄스 전압으로 변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ASK는 비교적 구도가 간단합니다. 그리고 저속 1200 bps. bps라는 단위 아십니까? 비트 퍼 세컨드죠. 즉 1초에 전송할 수 있는 비트 퍼 세컨드. 1초에 전송할 수 있는 비트의 개수예요. 1초에 1200개의 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런 단위인데요. 이 정도면은 저속입니다. 저속의 디지털 전송에 ASK가 사용이 됩니다. 자, 페이딩과 간섭의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사용한다 하더라도 누구랑 같이 사용합니까? 아까 나왔죠? PSK, 위상 변조와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간섭이라고 하는 거는 뭐 소음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페이딩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밑에 한번 설명을 볼까요? 수신되는 전파가 지나온 매질이 만약에 변화한다면 이 전파의 강도가 변동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자, 매질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죠? 전파가 흘러가는데 전파가 전송이 되는데 매질이라는 것은 그 전송되어가는 그 공간의 성질을 얘기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전파가 공기 중으로 갈 수도 있지만 비가 오고 있는 수분이 가득한 공기를 지날 때도 있겠죠. 그리고 건물, 외벽, 콘크리트 외벽에 부딪혀서 반사가 되기도 하지만 그걸 뚫고 들어오기도 하죠. 이렇게 전송되는 그 매개가 되는, 전송의 매개가 되는 그 물질의 그 성질, 그게 변화할 때 수신 전파의 강도도 또 변화를 합니다. 그걸 페이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페이딩의 ASK는 매우 약합니다. 자, ASK 변조기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자, 디지털 데이터 1과 0이 들어오면 반송파와 얘네들을 합합니다. 그래서 증폭기를 거쳐서 ASK 신호를 만들어내고 얘를 데리고 전송을 하게 되겠죠. 자, 다음은 FSK입니다. 디지털 신호 0과 1을 이번엔 무엇을 달리하냐면 주파수를 달리해서 변조를 합니다. 자, 변조해야 되는 데이터는 1과 0,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서로 다른 반송파도 두 개가 필요합니다. 자, 1일 때는 조금 높은 주파수, 0일 때는 낮은 주파수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반송파 1, 2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반송파가 있죠. 하나는 주파수가 낮고요. 하나는 주파수가 높죠. 자, 1일 때는 높은 주파수, 얘로 전송을 하고요. 0일 때는 낮은 주파수, 1일 때 높은 주파수, 0일 때는 낮은 주파수. 이렇게 해서 변조를 하게 됩니다. 자, FSK 신호를 보면 자, 주파수가 높을 때 아, 얘는 1이구나. 낮은 거는 0이라는 신호구나. 원래 신호가 높을 때는 1, 낮을 때는 0, 높을 때 1. 이렇게 다시 되돌릴 수 있겠죠. 자, FSK 변조 신호는 아래의 주파수 편의 변조기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디지털 데이터 1과 0이 있는데 자, 1과 0을 일단
분리해냅니다. 1과 0으로 분리를 해내고요. 그 반송파 1이랑 1을 혼합을 하고 두 번째 반송파랑 0을 혼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증폭한 다음에 전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위상 변조입니다. 0과 1을 무엇을 달리해서 전송하냐면 위상을 달리해서 전송합니다. 자, 두 송신 신호는 주파수와 진폭은 같습니다. 위상 차이로 구분을 합니다. 1과 0을 위상 차이로 구분을 하는데 위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건지 살펴볼까요? 자, 1일 때는 원래 반송파의 위상을 그대로 반송파대로 전송을 합니다. 얘를 그대로. 자, 그런데 0이 되면 반송파를 어떻게 해요? 180도 위상의 차이를 둬서, 즉 얘가 먼저 나오게 되죠. 이렇게 180도 뒤집어서 보내게 됩니다. 1일 때는 다시 자 원래의 반송파 위상대로 보내고요. 0일 때는 다시 180도 딜레이 시켜서 이렇게 보냅니다. 0이니까 또 180도 딜레이 시킨 이렇게 생긴 파형이 나가고요. 1일 때는 다시 반송파의 원래 위상대로 자 이렇게 해서 전송을 하는 게 PSK 파형입니다. 자, PSK 파형을 보세요. 복조할 때도 알아보기가 쉽습니다. 위상을 보고 원래 반송파와 같은 위상이네. 아, 얘는 1이구나. 얘는 원래 반송파 주파수보다 180도가 딜레이 돼서 들어오네. 그러면 0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PSK 변조기는 디지털 데이터 값에 따라서 반송파, 사인파, 출력된 반송파, 사인파 파형이 혼합기를 거치면서 변조가 된다고 합니다. ASK와 비슷하지만 변환기 회로가 위상을 달리해야 되게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0과 1로 된 디지털 데이터를 변환을 하고요. 걔를 반송파와 같이 혼합을 하는데 이 혼합할 때 1과 0 중에 하나는 위상을 그대로 하나는 어떻게 180도 딜레이 시켜서 자 이렇게 신호를 서로 혼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파형을 증폭해서 자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ASK, FSK, PSK 디지털 변복조 종류인 세 가지 종류인 ASK, FSK, PSK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K의 파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신호 1과 0을 무엇으로 구분한다? 진폭으로 구분합니다. 자, 반송파 파형이 이렇게 됐을 때 디지털 신호 1일 때는 진폭을 그대로, 0일 때는 진폭을 0으로 만들어서 변조합니다. 1일 때 높은 진폭, 0일 때 낮은 진폭으로 전송합니다. 잡음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페이딩의 영향도 많이 받죠. 장거리를 보내거나 대용량을 보낼 때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RFID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SK의 파형을 볼게요. 디지털 신호 1과 0을 무엇으로 구분을 한다? 주파수로 구분을 하는데 이번에는 1과 0을 각각 다른 주파수를 쓸 거기 때문에 자, FSK부터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FSK, 디지털 신호 1과 0을 주파수를 달리해서 전송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1일 때는 높은 주파수, 1일 때는 반송파의 주파수가 높은 거, 요거를 사용하고요. 자, 0일 때는 낮은 주파수, 요 주파수, 두 번째 주파수를 사용을 합니다. 저속통신, 블루투스 등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위상 편의 변조 PSK입니다. 디지털 신호 1과 0을 무엇을 달리하냐면 위상을 다르게 합니다. 주파수와 진폭은 하게 됩니다. 위상을 다르게 해서 1과 0을 구분합니다. 비트 에러율, 대역폭
효율이 좋기 때문에 아주 널리 사용이 됩니다. 자, PSK를 살펴보면 디지털 신호가 1일 때는 위상을 반송파의 위상을 그대로 전송을 하고요. 디지털 신호가 0일 때는 반송파의 위상을 180도 딜레이 시켜서 180도 늦거나 빠르게 이렇게 뒤집어진 신호를 전송을 하게 되겠죠. 자, 비트 에러율 대역폭 효율이 우수하기 때문에 ASK와 함께 쓰이기도 하고요. PSK만 단독으로 여러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이나 위성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디지털 변복조 회로의 종류 3가지를 정리한 거고요. 이 맨 마지막 시트를 보시면 이해가 한눈에 3가지가 함께 비교돼서 정리가 잘 되겠죠. 자, 잘 학습을 하시고 이해하신 다음에 우리 다음에 학교에서 만나면 그때 다시 또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